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37회 요양보호사 모의고사 4편 실기 4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보완해서 준비했습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실기 45문제 시작합니다. 36번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2번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준다. 3번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4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혀서 사례를 예방한다. 정답은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혀서 사례를 예방한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요.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합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줍니다.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줍니다.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37번 대상자에게 투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돕는다. 2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사에게 문의하여 따른다. 3번 금식 중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4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는다. 5번 잘못 복용했을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3번 금식 중에는 약을 투약하지 않는다. 혈압약은 금식 중에도 규칙적으로 투약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투약을 돕는 방법은요.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돕습니다.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 임의로 약을 갈거나 쪼개지 말고 의사에게 문의하여 따릅니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주지 않고요. 잘못 복용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8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다. 3번 귓바퀴를 호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한다. 4번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10분간 누워있게 한다. 5번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끼워 놓는다. 정답은 4번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10분간 누워있게 한다. 10분간이 아니고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는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고요. 귓바퀴를 호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합니다.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끼워 놓습니다. 39번 정맥 주사 주입 중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2번 주사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5번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정답은 3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정맥주사 주입 중에는요.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40번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약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지 않아야 한다. 2번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3번 가루약을 먹일 때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어도 된다. 4번 물약은 상온에서 색깔이 변해도 약효는 그대로 있다. 5번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의 햇빛에서 보관해도 된다. 정답은 1번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지 않아야 한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변질되는 원인이 됩니다. 알약은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요. 가루약을 먹일 때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쉽습니다. 물약은 상온에서 색깔이 변해도 폐기해야 합니다.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의 그늘진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41번 화장실 돕기 시 대상자를 일으킨 후 안전을 위하여 침대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2번 두통 때문에 3번 가슴 통증이 있어서 4번 갑자기 숨이 차서 5번 어지럼증 때문에 정답은 5번 어지럼증 때문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42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대상자의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2번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난다. 3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빛의 소변이 나온다. 4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다. 5번 대변이 황금색이고 적당히 단단하다. 정답은 5번 대변이 황금색이고 적당히 단단하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대상자의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대상자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날 경우, 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이 나올 경우입니다. 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에는 보고해야 됩니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의 위치는 1번 이동변기를 휠체어 좌측 45도로 놓는다. 2번 이동변기를 우측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30에서 45도로 놓는다. 3번 이동변기를 휠체어 앞에 놓는다. 4번 이동변기를 휠체어 우측 60도로 놓는다. 5번 이동변기를 휠체어 좌측 60도로 놓는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를 우측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와 30에서 45도로 놓는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 우측에 오도록 해서 휠체어와 30에서 45도 각도로 놓습니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긴다. 2번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준다. 3번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삼간다. 4번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살펴본다. 5번 정해진 교체 시간에만 맞춰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 5번 정해진 교체 시간에만 맞춰 기저귀를 갈아준다. 기저귀 갈아주는 거는요, 정해진 교체 시간만 아니라 젖었으면 언제든지 신속히 갈아줘야 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요,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갈아드려야 합니다. 또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불필요한 노출은 삼가야 하고요.
또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하복부를 눌러준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정답은 4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유치도뇨관은 길기 때문에 깔고 주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6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식전 입안 헹구기는 식욕을 증진한다. 3번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꾸어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아준다. 5번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아준다.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대상자 구강 청결 돕는 방법으로는요.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혹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식전 입안 헹구기는 식욕을 증진하고요. 먼저 윗니, 잇몸을 닦고 거즈를 바꿔서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7번 대상자에게 의치를 끼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나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2번 윗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에 들어가게 끼운다. 3번 아랫니는 엄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넣는다. 4번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의치를 끼운다. 5번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로 닦아준다. 정답은 1번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나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군다. 대상자에게 의치를 끼울 때는요.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가 입안에 들어가게 끼웁니다.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밀어넣습니다. 위치를 끼울 때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끼우고요.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48번 대상자의 면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힌다. 2번 따뜻한 물수건으로 건조함을 완화한다.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의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한다. 5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한다. 정답은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의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한다. 면도날은 얼굴 피부에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면도 돕는 방법은요. 침대에 머리를 눕히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혀야 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건조함을 완화시키고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면도합니다. 귀 밑에서 턱 쪽으로 하고요.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은 뺨, 눈, 코,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는다. 2번 팔 쪽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3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번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얼굴은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고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고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50번 침대 위에서 이동 후 대상자가 안면 창백, 어지러움, 오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리를 올려준다. 2번 담요를 덮어줘 따뜻하게 해준다. 3번 옆으로 눕히고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를 앉혀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1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라.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1번 가, 나, 다, 라, 마. 2번 가, 다, 나, 라, 마. 3번 가, 다, 마, 나, 라. 4번 나, 가, 다, 라, 마. 5번 나, 다, 가, 라, 마. 정답은 2번 가, 다, 나, 라, 마. 침대에 누워지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요. 첫 번째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그 다음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요. 그 다음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돌려 눕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고요. 그 다음에 발을 다른 쪽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요.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52번 하반신 마비 대상자의 일어나 앉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2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3번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하여 준다. 4번 필요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다리 밑을 받쳐준다. 5번 하반신 마비는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지는 것을 주의한다. 정답은 4번 필요시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다리 밑을 받쳐준다. 다리 밑이 아니라 어깨 밑을 받쳐줍니다. 하반신 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기 방법은요. 먼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섭니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둔 다음 대상자가 일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체를 돌려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하여 줍니다. 필요시에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로 대상자의 어깨 밑을 받쳐주고요. 하반신 마비는 갑자기 무릎이 꺾여서 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53번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라. 발 받침대를 올린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나, 가, 다, 라. 3번 다, 가, 나, 라. 4번
라가 나다. 5번 가라 다 나. 정답은 5번 가라 다 나. 휠체어 잡는 순서는요.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들어 올리고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팔걸이를 잡아 접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금 장치 잠그고요. 그 다음에 발 받침대, 그 다음 중간에 시트, 맨 위에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1번 뒤로 들어가서 뒤로 밀고 나온다. 2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3번 앞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4번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5번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 큰 바퀴가 엘리베이터와 복도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답은 2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갈 때 작은 바퀴가 엘리베이터와 복도 사이에 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에 승차할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계단을 오르거나 버스에 승차할 때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인 왼쪽 다리, 마비된 다리, 오른쪽 다리 해서 2번입니다. 56번 대상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 올리기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다. 2번 들것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3번 가족과 함께 업고 병원으로 간다. 4번 휠체어에 앉혀서 옮긴다. 5번 양손으로 들어 옮긴다. 정답은 1번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다. 외상이 의심될 경우 들어 올리기는요. 척추 고정판을 사용합니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고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밑에 넣고요. 척추 고정판 중앙에 대상자를 놓습니다. 그 다음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으로 고정하고요. 2인 이상이 힘을 합쳐서 들어 올립니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마비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3번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든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한다. 5번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2번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마비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마비된 손으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합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먼저 잠금 장치를 합니다.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듭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을 어깨를 지지합니다. 대상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선다. 2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쥔 쪽에 위치한다.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순으로 옮긴다. 5번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가 약 45도 구부러지는 정도로 한다. 정답은 2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 발의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에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편마비인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어르신은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쥔 쪽이 아니라 쥐지 않은 쪽에 위치해야 되고요.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으로 옮깁니다. 보행하는 거기 때문에 마비된 쪽 왼쪽 다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옵니다.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팔꿈치는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59번 대상자의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목욕 의자에 앉는 면이 적당히 높아야 한다. 2번 등받이가 높게 되어 있고 팔걸이가 있어야 한다. 3번 기대어 앉아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 좋다. 4번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5번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야 한다. 정답은 1번 목욕 의자에 앉는 면이 적당히 높아야 한다. 높은 것이 아니라 높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는 높게 되어 있어서 또 팔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기대어 앉아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것이 좋고요.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야 밑에 회원부나 이런 것을 닦기가 좋습니다. 60번 대상자 가정에서 낙상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한다. 2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3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4번 계단 주위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운다. 5번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과 고무 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는다. 정답은 2번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 낙상의 원인으로는요,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낙상을 줄이는 게 되겠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취침 시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주고요. 계단 주위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과 고무 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으면 낙상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61번 식기장애와 삼킴장애 대상자의 식사관리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으면 잘 넘어가서 좋다. 2번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한다. 3번 떡류는 목에 걸리기 쉬우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4번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5번 한 번에 조금씩 먹고 한 번에 삼키는 연습을 한다. 정답은 4번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서 천천히 식사해야 되고요. 떡류는 목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 삼키는 연습을 합니다. 62번 노인의 의복 선택 및 관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볍고 느슨하며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2번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한다. 3번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4번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지 않은 것이 좋다. 5번 저녁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밝은색 옷이 좋다. 정답은 4번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뒤가 막혀 있지 않은 것이 좋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지만 뒤가 막혀 있어야 합니다. 슬리퍼를 신거나 이러면 낙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가볍고 어르신의 의복은 가볍고 느슨하고 보온성이 좋아야 돼요. 무거우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또 입고 벗는 것이 쉬워야 되고요. 노인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저녁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밝은색 옷이나 형광줄이 들어있는 그런 옷이 좋습니다. 63번 대상자가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돕기 방법은 1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는다. 2번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3번 대상자의 진료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본다. 4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는 개인정보이므로 묻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정답은 2번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진료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거나 함께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는 보호자에게 확인하고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어르신을 제대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4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상자의 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햇빛이 잘 비치는 남서향이 좋다. 2번 화장실이나 욕실은 가깝고 문턱을 없앤다. 3번 그림이나 사진을 안전하게 걸어둔다. 4번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5번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햇빛이 잘 비치는 남서향이 좋다. 어르신 대상자의 방은요.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습니다. 또 화장실이 가까워야 되고요. 문턱을 없애야 합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안전하게 걸어두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방은 인터폰, 전화, 비상벨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미리 확인한다. 2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한다. 3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다. 4번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사탕이나 땅콩을 가끔씩 드린다. 5번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도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답은 3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기본 원칙은요.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사용하기 좋고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잘 저민 고기,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드립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2번 금방 잊어버린다. 3번 치매가 진행된 후에도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5번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이 문제가 있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해갑니다.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고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치매가 진행된 후에도요.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하고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변비인 경우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2번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3번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앉혀서 배변을 하도록 강요한다. 4번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하여 불편감을 줄여준다. 5번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변비약을 먹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앉혀 배변을 하도록 강요한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변을 유도합니다. 치매 대상자 변비 예방을 할 때는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요. 적어도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이용해서 배를 가볍게 마사지해서 자항 운동을 도와줘야 되고요. 의료인과 충분히 상의해서 변비약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한다. 2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이와 잇몸을 닦는다. 3번 의치는 하루에 6, 7시간 정도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한다. 4번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 5번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은 4번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 양치한 물을 뱉지 않으면 입안에 칫솔을 넣고 말을 건네어서 물이 뱉어내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 구강위생을 돕는 방법으로는요.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이와 잇몸을 닦고요. 의치는 하루에 6,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합니다. 편마비가 있는 치매 대상자는 음식물이 마비된 쪽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9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빨리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2번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뛰는 운동이 몸에는 더 좋다. 3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4번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로 하는 운동이 더 좋다. 5번 스스로 운동하기 어렵다. 정답은 3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는요. 운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산책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 운동이 좋고요.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2번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3번 방 안에는 잠그는 문으로 설치한다.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5번 시간을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한다. 정답은 3번. 방 안에는 잠그는 문으로 설치한다.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치매 대상자가 혼자서 방 안에 계시면서 문을 잠그는 경우에 열 수 없어서 꼭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고요. 목욕탕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온수 파이프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연체로 감싸주고요. 시간을 잘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해야 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2번.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어렵다고 말한다. 3번. 식사를 방금 했다고 말하고 먹고 난 빈 그릇을 보여준다. 4번. 먹고 난 식기는 바로 치운다. 5번. 식사 시간이 지났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식사를 방금 했다고 말하고 먹고 난 빈 그릇을 보여준다. 72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하라, 속옷 갈아입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잖아요. 요양보호사. 1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2번. 저 신경질 낸 적 없거든요. 3번. 제가 할머니 개인위생에 일일이 간섭해서 화가 나셨군요. 4번. 어르신이 알아서 잘하시면 제가 왜 그러겠어요. 5번.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어요. 정답은 3번. 제가 할머니 개인위생에 일일이 간섭해서 화가 나셨군요. 73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2번. 옷을 입으면 불편하신가요? 3번. 옷을 입으시면 참 멋질 거예요. 4번. 옷을 입지 않으시면 감기 걸릴까 걱정되네요. 5번. 옷을 입으시면 맛있는 과자를 드릴게요. 정답은 4번. 옷을 입지 않으시면 감기 걸릴까 걱정되네요. 나 전달법에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는 나를 주어로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고요. 전달할 말을 건넨 후에 말을 잘 듣습니다. 74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1번. 주의력 결핍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 4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는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5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 전에는 밭에서 일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 요양보호사. 집에 있는 식물을 가꾸는 것은 어떨까요? 1번. 자기개발활동. 2번. 가족중심활동. 3번. 종교 참여활동. 4번. 사교 오락활동. 5번. 소일활동. 정답은 5번. 소일활동. 여가활동 유형에는요, 자기개발활동,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 교실, 창작 활동이 있고요.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있고요. 종교 참여 활동은 교회, 사찰, 성당 가기. 사교 오락 활동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운동 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소일 활동에는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습니다. 76번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되는 인지 기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보세요. 1번 기억력 향상, 2번 주의력 향상, 3번 언어적 유창성과 차별성, 4번 진압력 향상, 5번 집중력 향상. 정답은 3번 언어적 유창성과 차별성. 77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찬물로 닦아준다. 3번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지만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4번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5번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1번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요.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는 즉시 갈아드려야 합니다. 78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2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3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잘라낸다. 4번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5번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린다. 정답은 5번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세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는요.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야 되고요.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세균의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벗기기 힘든 의복은 잘라내야 하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합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 가슴 압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3cm 눌릴 수 있도록 깊게 압박한다. 2번 대상자의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3번 분당 8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번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져도 된다. 5번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평이 되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 놓는다. 심폐소생술의 단계 중에서요. 가슴 압박을 할 때 가슴이 한 5cm 정도 늘릴 수 있도록 깊게 압박합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하고요.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에게도 사용한다. 2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3번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므로 멈추고 기다린다. 4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멈춘다. 정답은 2번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는요,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야 하고요.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4편 실기 45문제를 풀었습니다. 핵심적인 중요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